안녕하세요. 더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G화학이고요. LG화학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화학에서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첨단 소재죠. 그리고 또 LG화학 마찬가지로 최근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음에도 이런 업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목표를 이제 첨단 소재 쪽에서 매출 7조 5천억 원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생각해 봐야 될 게 LG화학이 모토가 원래 첨단 소재 쪽이 아니라 화학 쪽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화학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되려면 이런 화학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LG화학은 24년 사업 계획에서 석유화학 부분과 첨단 소재와 생명과학 부분에서 매출 목표액을 제시했죠. 그리고 또 첨단 소재 부분은 7.5조 원이고 석유화학 부분은 18.8조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GM과 토요타가 계약을 했고 또 특히 GM과는 EV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 체결을 해서 이제 배터리나 이런 양극재 부분에서 노력을 한 건 알겠는데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사실 조금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일단 석유화학에 대한 업황상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유화학 업황은 이제 코로나 전후로 조금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모든 부분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22년도와 23년도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상반기가 어떤 시대였냐면 22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조금 완화가 되게 되면서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조금 증가하죠. 근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속적으로 이 중국이 어떤 기초 유분과 석유화학 부분에서 밸류 체인을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공급이 과잉이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이런 중국산 물량만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는 국내에 대한 물량도 과잉이 됐었다. 그래서 22년도 상반기에도 이런 석유화학에 대한 물량들이 공급 과잉이 된 점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최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22년도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지속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되고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고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게 되면서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화학에 대한 스프레드가 악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23년도까지 쭉 지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었죠. LG화학도 예외 없이.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피해를 봤냐라고 보면은 사업 철수가 있죠. 특히 이제 LG화학이 이제 가장 석유화학에서 힘을 많이 썼던 게 NCC 부근인데 이 NCC 부근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21년도에 이제 2조 6천억 원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물량이 공급 과잉되고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작년 4월 달에 가동을 중단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떤 매각 추진설도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LG화학이 이 사업에 2조 6천억 원을 투입했었는데 SOL이 제시한 금액이 약 3,500억 원 정도다라는 거죠. 굉장히 하락한 수치죠. 그래서 이런 금액적인 얘기만 들어도 이 당시에 석유화학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석유화학 부분들은 이제 중국산 제품들도 많고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한국 기업들에서도 이제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에 대한 한계치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건 바로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고 보기에는 LG화학, 석유화학 체질 개선 나선다. 한계 사업 정리. 아까 전에 말했던 NCC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고부가 사업에 대한 구조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고부가 사업이라는 건 그동안 조금 말하긴 많이 말을 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는 POE와 CNT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POE 같은 거는 원래 기존의 고무와 플라스틱 성질을 가져가지고 뭐 신발 밑창이나 자동차 범퍼 이런 데에 많이 썼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죄송합니다. 근데 이 POE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이 POE를 이용해 가지고 태양광 필름용을 만들다 보니까는 기존에 썼던 EVA 필름보다 훨씬 더 전력 손실에 대한 부분이나 수분 차단에 대한 효과가 뛰어나더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앞으로 커질 태양광 산업에 대비해서 이 PO에 대한 사업을 현재 힘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태양광 시장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중국인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 시장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전반적인 모든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 장악하지 못한 게 이 바로 POE 필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G화학은 이 POE 필름을 만들어서 어디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냐 보면은 중국 태양광 시장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CNT가 있다라는 겁니다. CNT는 결국 탄소 나노 튜브죠. 뭐 그동안에 많이 말했었던 거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CNT 같은 경우는 전기적인 특성과 열 전도율이 구리와 다이아몬드랑 비슷해 가지고 뭐 반도체나 이제 뭐 2차 전지 아니면은 뭐 항공우주 이런 분야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근데 이제 LG화학이 CNT로서 하고자 하고 있는 건 양극재에 대한 도전제로 사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도전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나 전자의 흐름을 돕는 소재죠. 그래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이제 많이 쓰고 특히 이제 NCM으로 구성된 배터리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제를 사용하게 된다면 CNT 도전제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카본 블랙 대비 약 10%의 높은 전도도를 구현할 수 있고 또 도전제 양을 30%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도전제 양을 30% 감소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감소한 양만큼 양극재로 더 채워 넣게 되면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용량과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LG화학이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저탄소 친환경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저탄소와 친환경 중심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ABS가 있습니다. 근데 이 ABS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범용 제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적인 한계가 분명해질 수도 있는데 이 ABS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오 원료를 이제 넣은 ABS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ABS가 상업적으로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이 ABS를 만들 때는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면은 이제 저탄소에 대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굉장히 태클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오 원료를 적용한 ABS를 만들었고 또 이를 통해서 나중에 이런 저탄소 시대를 위해서 ABS가 부각이 될 때 이제 LG화학의 그 ABS가 이제 어떤 시장으로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였죠.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말을 했었으니까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환경은 이제 그 바이오 나일론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바이오 원료가 이제 뭐 어떤 거냐면 이제 PMDA라고 있거든요. 이 PMDA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서 생산이 되냐면 이제 옥수수나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이제 원료로 만든 나일론인데 이 나일론이 굉장히 이제 내열성이나 내구성이 굉장히 높아서 뭐 자동차나 전자기기나 뭐 각종 섬유 다양한 부분에서도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친환경 중심으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죠. 근데 이 LG화학이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CJ제일제당과 이제 손을 잡고 합작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석유화학은 더 이상 사업적인 한계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고부가 제품 중에서는 POE와 CNT가 있고 친환경에 대해서는 PMDA와 ABS가 있다라는 거죠. 이 PMDA 같은 경우는 이제 사탕수수나 뭐 옥수수를 통해서 만든 바이오 나일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또 이런 특징으로는 내열성과 내구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섬유나 자동차, 전자기기에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탄소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LG화학의 제품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G화학에 대한 주가를 뭐 크게 본다면 이 저점이 38만 3,500원부터 반등이 왔고 다시 오늘 50만 원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일단 이 50만 원 부근에서는 살짝 눌림이 올 수도 있는 점이 있다는 거죠. 일단 이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살짝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눌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눌릴 가능성이 있음에도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상승에서 크게 눌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45만 원 부분들을 잘 지켜주게 된다면 지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바로 50만 원 부근들을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나 개 혹은 3개 정도의 바닥을 만들면서 수렴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51만 원 부근들을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도 엄청 길게 볼 수가 없는 게 55만 원, 10만 원 이 부분들은 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는 이제 저점인 40만 원 부근들을 이탈했을 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기 추세가 조금 상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또 주가의 변동 상황에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LG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